40대, 50대 분들이면 제 얘기에 정말 공감하실 건데 왜 유난히 피곤해 보이고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럴 때 대부분 이유가 눈밑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진 보면 이렇게 눈밑이 밝을 때랑 어두울 때 정말 다크서클 때문에 정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데 이런 다크서클을 없애려고 뭐 아이크림을 바른다던가 레이저 토닝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 친구 중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보자면 이런 다크서클에는 효과가 없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요. 자, 제가 다크서클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다크서클이라고 다 똑같은 다크서클이 아니에요. 생기는 이유에 따라서 없애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유가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요.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신다면 검지로 눈밑을 이렇게 아래로 살짝 당겨봐 주세요. 이렇게 당겼는데 피부가 뭔가 펴지면서 붉은색이나 푸른색이 좀 더 심해진다. 이거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밑에 비치는 혈관성 다크서클이고요. 이런 혈관성 다크서클은 우리 눈밑 피부가 아주 얇은 실크 이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이불 원단 자체가 낡아서 얇아지니까 속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들이 비쳐서 보이는 게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혈관성 다크서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피곤하거나 비염이 있으면 유독 혈관이 더 확장되니까 더 시꺼멓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겼는데도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당긴 만큼 다시 그 색이 딸려 내려간다. 이러면 이건 멜라닌 색소가 실제로 침착된 색소형 다크서클로 뭐 아토피가 있거나 알레르기 결막염 그런 게 있어서 눈을 자주 비비는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죠. 근데 당기니까 뭔가 울퉁불퉁한 게 펴지면서 어두운 게 사라졌다? 이거는 이제 눈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눈물거름 같은 게 너무 푹 패여서 구조적으로 생긴 구조적 다크서클이에요.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쿠션 같은 지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안화경막이라는 담장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담장이 낡고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던 지방들이 느슨해진 담장을 밀고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아이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면 정말 슬프게도 얼굴 뼈도 조금씩 흡수가 돼서 줄어드는데 특히 눈 밑뼈가 뒤쪽으로 살짝 밀려나듯이 줄어들게 돼요. 동시에 젊을 때는 우리 눈 밑에 여기 빵빵한 앞광대 지방이라는 훌륭한 쿠션이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쿠션 안에 있는 솜 자체가 줄어들고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받쳐주던 쿠션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푹 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당기니까 색이 확 변하는데 그러면 색소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딱 한 가지 문제만 있는 다크서클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세트 메뉴처럼 섞여 있는 복합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얇아서 비치기도 하고 지방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꺼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는데 색소만 없앤다고 토닝 레이저 한 가지만 한다고 해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원인이 복합적이면 그에 맞는 해결책도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당겨도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 이거는 아까 제가 색소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 때문이니까 토닝 레이저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뭐 기미나 잡티 같은데 토닝 레이저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당겼는데 피부가 펴지면서 오히려 더 붉거나 푸른기가 강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관 때문이니까 토닝이 아니라 V빔 같은 혈관 레이저로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빔은 붉은색만 타겟으로 해서 피부 겉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확장된 혈관만 딱 없앨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기니까 울퉁불퉁했던 게 이게 펴지면서 어두운 게 사라졌던 분들, 이분들은 사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눈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그리고 꺼져서 그런 분들. 일단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분들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눈밑 지방을 없애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술하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술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눈밑 지방이 정말 많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피부 자체도 너무 심하게 늘어졌다. 그러면 사실 수술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수술은 나는 정말 무섭다. 그리고 이 아이백 정도도 심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아그네스를 해볼 수 있어요. 아그네스? 그게 뭔데요? 아그네스는 아주 미세한 특수 바늘을 이 아이백 지방층에 콕 찔러 넣고 그 끝에서만 고주파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방 주머니 속에 살짝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지방을 녹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줄여주는 지방 소작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수술처럼 지방을 다 옮겨주거나 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불룩한 느낌을 그래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만 가능한 건 아니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아까 꺼져서 생기는 다크서클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타입은 어떻게 치료해요? 꺼진 게 문제면 당연히 그 부위를 채워주면 되죠. 이제 거기에 아까 혈관성 같은 경우에도 혈관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얇게 변한 그 이불 자체를 좀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채우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채우는 거면 필러인가요? 근데 이제 요새 필러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필러가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우는 데는 아주 좋은 옵션이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자체가 필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요. 그럼 필러가 아니면 뭘로 하는 건데요? 요즘 트렌드가 티 안 나고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내 피부 스스로 좋아지게 만드는 주베룩 아이라던가 리투오파인 같은 시술을 많이 해요. 되게 많이 들어보긴 한 건데 필러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내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주특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주베룩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게 해서 좀 푹 패여있는 그림자 찌던 그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리투오파인은 볼륨을 확 채운다기보다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줘서 그 낡고 얇아진 이불 원단 자체를 뭔가 좀 도톰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피부는 좋아지는데 뭔가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분은 꺼진 게 조금 더 문제다 싶으면 주베룩 아이를 권유하고 꺼진 건 좀 덜한데 피부가 너무 얇고 다 비치고 잔주름도 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리투오파인을 추천하죠. 물론 두 문제가 섞여 있으면 같이 병합해서 뭐 원단도 좋아지게 만들고 꺼짐도 채우는 그런 맞춤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크서클 원인이 복합적이라서 뭐 여기에 원인에 따른 다른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죠. 그럼 주베룩이나 뭐 리투오파인 이런 걸 받으면 그건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당연히 아니죠. 평생 가는 건 절대 없어요. 이게 뭐 수술이나 필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늙고 있고 매년 콜라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이 드는 걸 멈출 수 없는 이상 약간 피부 관리도 치아 스케일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처음에는 뭐 한 달 간격으로 2, 3회 정도를 받아서 무너진 그 기초 공사를 좀 탄탄하게 해두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유지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술은 뭐 가끔 받으러 피부과에 오는 거고 그거 말고 평소에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 보습, 마찰 줄이기.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자외선 차단의 경우에는 자외선은 눈가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눈가까지 꼭 발라주시는데 선크림이 눈이 시리다고 안 발라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선크림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를 쓰면 이제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선크림을 찾아서 발라주시면 되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션이 아니라 내 눈밑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습은 정말 필수인데 비싼 아이크림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냥 보습제만 눈밑까지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서 건조하지 않게 해줘도 충분해요. 그리고 눈밑 피부가 정말 연약하고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마찰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눈을 비비거나 화장을 하면 그걸 지울 때도 문지르는 자극이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당겨서 색이 안 변했던 진짜 색소형 다크서클 있잖아요. 그거의 90%는 거의 비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나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눈이 계속 가려우신 분들 뭐 레이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꼭 안과나 피부과 진료를 봐서 그게 해결돼야 그 뒤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움을 잡는 게 다크서클 예방의 시작이겠죠. 완벽한 해결은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